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를 했는데 우리 성치윤 부대변님 네. 그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스라엘이 긁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 영상이 뭐 가짜 영상이다, 뭐 예전 영상이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자 했던 건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뭐 지금 사실 전쟁에서는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띠면서 어느 편도 안 들어주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트럼프 미국이 지금 이란과 휴전 협정 맺은 다음에 갑자기 레바논 공격하면서 민간인 사상자 나오고 사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국제적 사회의 비판이 되게 들끓고 있는데 그렇죠. 네. 어떤 지도자도 잘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어떻게 보면 시원시원하게 그런 국제 긁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긁어주면서 가려운 데는 긁어주면서 이스라엘 마음도 좀 긁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긁히니까 지금 저 외교적으로 저렇게 막 나오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100번 양보해서 약간 이준석 대표 정도의 발언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요 정도 발언까지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생각하는데 나경원 의원 이런 분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을 향해 사과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 세비 어디서 받습니까? 이스라엘 국민들 세금으로 받습니까? 적어도 다른 정당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원수를 위해서 외교적 이런 스탠스였으면 다른 나라 외교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공격하고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이거를 저쪽 편을 들어줘요? 이분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야당의 스탠스는 딱 이준석 대표까지다. 그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야당을 인정해줘야 되니까 그 정도까지다. 근데 나경원 의원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네, 뭔가 이제 수인 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대국 반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흔히들 심지어는 일본과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주권국가의 위협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도적인 발언들, 반전쟁적인 발언을 할 때 움츠러들고 이것들을 주권국가로서 행태를 제대로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 변호사님이 이스라엘을 긁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치 중심의 외교 그리고 실용 국익 중심의 외교 이렇게 나누잖아요. 만약에 윤석열이었다면 철저하게 친미적 이스라엘 중심적 입장을 메시지로 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어야죠. 적어도 예를 들면 큰 틀에서 보편성이라는 입장, 그 보편성의 인권, 평화 이런 부분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합리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보편성이라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도 맞춰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미국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 부분도 큰 틀의 보편성 그리고 큰 틀의 인권적 가치, 평화적 가치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낸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그렇게 폄하하거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메시지를 낸다라는 것은 여전히 예를 들면 시대적 사고에서 한창 떨어지고 떨어져 있다. 구시대적 그야말로 발상이다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적 흐름과 좀 우리 대한민국의 당당함 속에서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그리고 새로운 흐름 속에서 민주당이 대한민국이 갈 길을 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사태의 발단이 됐던 X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에 사실은 작성이 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X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아마도 이제 사망한 사람의 주검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이제 촬영한 것을 이제 게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시발 아니었습니까? 네, 이제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가짜 뉴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팩트이고 조작된 영상도 아니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거고요. 2024년 이미 9월에 있었던 일이 분명하게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인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서조차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했고 이것을 또 수용해서 이스라엘이 사실관계 조사 조치하겠다라고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야당에서 비판하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내용이냐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어떤 인류 보편에 인간 보편이 가져야 될 상식과 건전한 상식과 평화,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네. 오히려 국내에서 사실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외 여러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의 세비를 받는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거꾸로 이스라엘에 사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우리 거리에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와서 외치는 그 구구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앵커께서 이제는 우리도 사실 그동안 외교가 관계성 속에서 좀 갇혀 있었던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조금 더 할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교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예. 잠깐요. 강덕구 의원님 저희 시아버지 닮으셔서 너무 친근해요. 슈퍼챗 감사합니다. 우리다의 그 오늘- 삼님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저를 잘 부르셨습니다. 야, 우리 강덕구 의원님은 금덕구 의원님 하시고 예. 싶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슈퍼챗 강득권이 가져가신 거 아닙니다. 시아버지 그러지 말고 그냥 시아주머니 아니, 이렇게 불마주 왔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의원님 있습니다. 이참에 그냥 그 전속 계약 체결하시죠. 불러만 주시면 시아버지 경향 TV 시아주머니. 모델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상대로 우리 정부에서 혹은 대통령의 입을 빌어가지고 비판한 적이 전무했는가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박정희 정부 때도 73년도에 중동 전쟁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오일 쇼크로 우리 경제가 심대한 위기를 겪었고 당시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스라엘 점령지에 대한 철수를 촉구한다거나 팔레스타인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부분들이 들어갔는데 그 당연했던 것이 오일 쇼크가 우리 국가 경제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 큰 것이고 당시만 하더라도 중동의 석유나 건설 사업이 많이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용적이고 국익적인 측면도 일부 안배가 됐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SNS를 쓰는 게 그냥 즉흥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고도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과 외교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요. 실제 제가 있는 동안에도 SNS 메신저 계정과 메시지 관리는 저희가 했지만 그냥 저희가 내지 않았습니다. 다 전문가들, 외교안보실과 이런 것들의 2중, 3중의 검토를 거친 다음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필터링을 거쳐서 필터링을 거쳐서 네.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냈다라고 하는 그 분석 자체가 좀 틀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과거에 아까 1973년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이 오히려 1973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떤 인류 보편의 어떤 가치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어떤 물론 정상이 했느냐 아니면 외교부가 했느냐 정부가 했느냐 그 주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모든 국민과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하나 더 꼬리를 네. 물고 여쭤보면은 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비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대통령의 SNS가 상당히 불안하다. 관리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숱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지금 누가 누굴 보고 불안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국민의힘이 대통령 계정을 보고 과연 불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건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여러 X와 관련되어서 직접 쓰시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다 저희가 돌이켜서 한 3개월 정도 돌이켜서 보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부 부처의 메시지와 사실은 충돌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당하고도 충돌된 경우 없이 다 조율돼서 정책적으로 준비가 된 다음에 나온 메시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적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삭제하고 죄송하다라는 말 사과의 멘트가 올라옵니다. 사후적으로라도. 예, 그래서 그게 대통령이 항상 당대표 시절에도 지시사항이었고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변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국민들에게 더 받아들여지는 길이라고 항상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역시도 야당에서 지적하는 그게 완전히 틀린 지적이다. 이렇게 아니 그리고 그리고 네. 한 가지 좀 밝혀드릴게요. 분명한 건 네. 한 이스라엘 관계에는 여전히 돈독한 관계여야 된다. 이게 분명한 정부의 입장이고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러세요? 경기도의 연정 부지사 할 때 갔었는데 네. 야, 그때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한 대여섯 명이랑 같이 갔는데 저녁 식사하고 해변가를 이렇게 좀 건너는데 네. 그때
우리들을 딱 알아보고 강남 스타일 그 노래를 막 노래와 춤을 추더라고요. 아, 예, 의원님을 보고 강남 스타일 알아봤다고요? 예, 제 얼굴이 예, 강남 스타일. 예. 그다음에 만한 스타일 아닌데 이거 만한 스타일. 의원님 어디서 그 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소형차 제일 수입 1위 포니입니다. 아, 아, 그래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큰 틀의 무역의 중요한 파트너다. 그 전제 하에서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전략가잖아요. 네, 그럼요. 정무적 네. 판단이 가장 앞서는 분이고 아까 대변인께서 딱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미국 백악관에서 그것 관련 24년 9월 영상 관련 입장낸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내면 미국은 아무 말 못하겠다. 그렇죠. 이스라엘 언급하는 건 미국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미국 어차피 말 못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어떤 상황입니까?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지금 협상하러 특사 보내고 지금 협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전략적으로 유용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전략가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여기 이걸 쓱 하나 올리면서 이걸 또 여기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에 이용할 수 있겠구나. 실용이 여러 데서 발휘되는구나 딱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야당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정치에 대해서는 입도 뽕끔 못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대통령의 자국의 SNS 대통령을 그러니까 상대로 이해가 그렇게 그 많이 사람들은 미국 대변인입니까? 아, 뭐 이스라엘 대변인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아니에요? 물론 국내 정치할 때는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국익과 그리고 적어도 우리나라 관련된 것에서는 좀 대통령 편 들어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원보이스가 왜 안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실용 외교랑 맞물려 가지고 뭔가 대통령이 이제 일머리를 냈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과도한 추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날 이제 그 영상을 게재한 날이 10일이었고 아마 금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오전에 이란 특사로 정병화 전 쿠웨이트 대사를 임명했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병화 특사 같은 경우에는 이란으로 이동 중이라는 내용이 알려진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이런 메시지를 공유함으로써 이란과의 협상 룸도 좀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물론 이거는 과학적인 그렇죠. 관측이 아니고 추측에 가깝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실제 외교 전문가라든지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러한 어떤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해석을 떠나서 실제 이란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사가 파견되어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되어서 우리 상선들, 선박들, 유조선들 네. 해협 통과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직접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데는 윤활유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 메시지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미국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누르면서 언급할 수 있는 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일반적으로 또 언급할 때 이스라엘을 명명하지 않았거든요. 명명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 단어 선택까지 고려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 들고요. 평소에도 네. 언변이 좋은데 우리 강 의원님이 또 앞에서 흐뭇하게 지켜보시니까 저 지금 언변이 흐뭇합니다.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전 지방선거 끝나고 국회에서 보궐선거 끝나면 다시 같은 상임위에서 보면 좀 더 좋겠지만 한 자리에서 네. 서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기를 학수구대합니다. 그날이 오면님 감사합니다. 근데 슈퍼챗은 참고로 좋아하는 제가 상관이 이거 없다라는 기분 알아보니까 말씀을 지금. 아니, 분명히 네. 드립니다. 예. 성치은 김남부터 좀 쏴주세요. 저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야,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사실 닉네임도 굉장히 네, 네.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네. 정말로 그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지금. 네, 네. 6.3 지방선거가 네. 이렇게 온 건데 성취인 부대님 방송 많이 이제 출연하시는데 네. 전반적으로 방송하면서 체감하는 선거 판세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또 선거 판세와 관련해서 늘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늘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객관적인 지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들을 봤을 때 이거는 와 이렇게 지기 어려운 선거가 없다.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던 지역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많이 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사실 저는 광역단체장 선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네. 거는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이거든요. 아. 사실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를 22년 정말 대선 직후에 치르면서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그리고 넘겨줬죠. 너무 윤석열 키즈들한테 말도 안 되는 내란 키즈들한테 뺏겼거든요. 이런 것들을 되찾아오는 선거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겨서 기분이 좋은 건 당연히 있고
정말 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이 지방선거 예측하고 하는 게 좀 또 겸손해져. 늘 긴장되지만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주제가 바뀌었지만 꼭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매일경제신문에 단독 기사를 속보로 낸 모양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네. 듯이 속보가 나왔는데 한국의 실소유 선박, 한국 선박이란 얘기겠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란 지정 루트로 첫 진입했다. 야, 그거 읽으면서 갑자기 지금 그 직전에 바로 한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약간 소름이 끼치기도 하는데 우리 강덕구 의원님 좀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한 전략가죠. 그리고 정무적 판단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호르무즈 통과를 했다라는 건 이 호르무즈 봉쇄를 통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야말로 국익 외교, 실용 외교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